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등산 정상을 내년부터 상시 개방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후속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주둔해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와 교육시설을 돌며 여학생과 직원을 불법 촬영한 사무기기 관리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멸종위기에 내몰린 천연기념물 황새가 섬진강 습지에 날아들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무등산 정상이 개방돼 시민들은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광주시가 내년부터는 무등산 정상을 지역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상에 있는 군부대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에는 공군 부대가 주둔해 왔습니다. 무려 56년 동안 시민들은 무등산 천왕봉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장 내년 초부터 무등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본격적인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군부대와 방공포대 이전 추진반, 상시 개방반, 정상 복원반 등 3개의 과제를 별도로 논의합니다. 여기에다 내년 말까지 정상에 주둔해 있는 방공포대를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와 공군부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간군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서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개방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국방부는 방공포대 이전 타당성 용역 관련 예산 15억 원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고 광주시는 용역 허가 등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이전이 과시화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공포대 이전 부지 선정과 무등산 정상 복원 사업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7년 방공포대 이전지로 광산구가 논의됐는데 당시 지역민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훼손됐던 무등산 정상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복원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아니면 그대로 생태적으로 남겨서 자연 복원력을 그냥 보는 것이 낫다. 광주시는 무등산 단풍의 정취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정상 개방 행사를 다음 달에도 추진합니다. 또한 내년 해맞이 행사의 경우도 무등산 정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대책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학급당 정원 과다와 병설 유치원 혼합반 운영 등 열악한 교육 환경이 공립 유치원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 교육청이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조정하고 단설 유치원 설립과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추위는 때이른 추위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으면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오늘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아지면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구례와 나주의 가시거리 120m 보이고 있고요. 보성도 가시거리 140m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늘은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고요.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여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학교 사무기기를 유지 관리하는 업체 직원이 벌인 일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학교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광주의 한 중학교. 학교 샤워실 선반에 놓인 종이박스에 휴대전화가 숨겨져 있다는 교직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에는 여학생과 교직원의 신체 일부가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의 주인은 학교 사무기기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의 20대 남성 직원. 이 남성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학교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와이파이 공유기 박스 등에 이렇게 작은 구멍을 뚫어 휴대전화를 숨긴 뒤 불법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 남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4곳에서 시설 관리를 해왔는데 휴대전화에는 지난 5월부터 4개월에 걸쳐 여학생과 교직원 76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66건이 추가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금수쳐놓는데? 모르네요. 네.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지 살피는 교육청의 점검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광주 학교 가운데 점검은 표본으로 뽑힌 전체 3분의 1인 110곳에서만 진행됐고 이마저도 이 남성이 출입한 학교는 빠져 있거나 점검이 끝난 뒤 카메라가 불법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학교 자체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가 좀 더 컸죠. 경찰은 이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혼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7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를 든 채 광주시청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1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에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본관동 5층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단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에서 지인인 5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자신의 또 다른 폭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알짜 해외 자산의 매각 방침에 대해선 헐값 매각은 절대 안 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6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14조 3천억 원, 올해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한전의 적자 규모에 대해서 여야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내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고집과 무분별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확대가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여러 기업 없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할 수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키운다고 해서 솔직히 말합시다. 어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화석 연료에 기반한 발전과 원가 인상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신재생 에너지 축소는 물론 원전 만능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수원은 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걱정 안 되겠습니까?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과 시설 면에서 전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데 발전 회사들의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라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남권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철회나 감축이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축소에 끝나지가 않고 지역 회생의 물꼬를 틀어막는 한전이 지난 27년 동안 규정과 지침을 무시하고 도서 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에 몰아줬다는 추궁과 함께 알짜 해외 사업에 헐값 매각은 절대 안 된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우량한 해외 자산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은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한 한전의 자산을, 한전의 지분을 민간에게 팔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3년 만에 열린 현장 국감에서는 또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올해 개교한 한전공대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지적과 함께 전현직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상임감사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낙하산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멸종 위기에 몰린 천연기념물 황새가 섬진강 자락에 날아들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복원 사업을 거쳐 지난달 방사한 개체 가운데 한 마리가 습지 생태가 잘 보존된 섬진강 하류로 이동한 건데요. 유민호 기자가 황새가 나타난 섬진강에 다녀왔습니다. 3년 전 큰 홍수를 겪었던 구례군 섬진강 하류 부근입니다. 푸른 풀숲이 우거지고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이곳에 최근 반가운 손님이 날아들었습니다. 휜날개 가장자리가 검게 물들었고 길고 붉은 다리를 가진 천연기념물 황새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수년간 복원 사업을 거친 뒤 지난달 전국으로 방사한 개체 중 한 마리가 섬진강 자락에 나타난 겁니다. 9살 암컷으로 습지와 방죽 주변, 논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 지 오늘이 18일째거든요. 그래서 2주 이상 넘어가면 이제 서식지 환경으로서 자기가 여기서 월동까지 할 수 있는, 또 나중에 만약에 짝을 만난다면 여기서 텃새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텃새였지만 밀렵과 환경 파괴 영향으로 1990년대 자취를 감췄던 황새는 최근 전국에서 100여 마리가 야생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복원된 황새가 섬진강에서 관측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곳 섬진강 하류 일대는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먹이를 찾기 쉽고 쉬기에도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 보니 각종 민물고기와 개구리, 곤충은 물론 뱀까지 사냥합니다. 또 같은 처지에 몰린 원앙과 휜꼬리 수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조류 수십 종이 섬진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황새지만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당장 하천 주변으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물밑으로는 낚싯바늘과 그물에 노출돼 있습니다. 논에 뿌려지는 농약과 제초제, 몰려드는 탐방객들도 위협입니다. 멸종위기 종들이 이용하는 섬진강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이든 여러 보호 정책들을 마련하여서 서식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불빛과 소음 등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 초중고교에는 방사능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방호복이 비치된 반면 긴급 구호조치 계획구역에 포함된 무안과 한평, 장성에는 방호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영호 의원은 최근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원전 인근의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 등은 학교 시설의 방호복 비치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도의원과 시 군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과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4년마다 열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각 지자체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의정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현재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 의회가 1인당 연간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곡성군 의회가 3,2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 같은 의정비를 올릴지 말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 인상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률이 과도하게 비춰질 경우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안내, 장례 이런 논란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 때문에 차라리 의정비를 동결하는 게 속 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올려왔자 큰 차이도 안 나는데 괜히 주민들한테 오를 필요는 없다. 전국 광역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는 1인당 6천여만 원. 반면 전남 도의원들의 의정비는 5,3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고 기초의원 의정비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향후 의정비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의정비는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평가는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반영이 되게 한다면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장성군이 월정수당 1.4% 인상을 결정하는 등 의정비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와 나머지 시군의회에 적용될 의정비도 이달 안에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이상기후에 따른 물 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어제 제9대 의회 첫 시정 질문에서 기후 영향으로 주암호의 가뭄 대응이 지난 8월 말부터 심각 단계고 동복댐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자원 관리가 국가와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형 대책이 미흡하고 수자원 통합 활용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상수원 원수 추가 확보와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등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는데 소비는 수도권에 훨씬 많이 해 소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공감한다며 전기 생산 지역에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풀립니다. 한낮 기온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4,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오늘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아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구례와 나주의 가시거리 120m, 보성은 140m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오늘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고요.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평과 나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0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8도 예상되고요. 순천 4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18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